세상에는 어둠을 품은 장소가 많습니다. 사악한 존재가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공격하죠. 그런 곳에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웃집이거나 길 건너편 귀신 들린 집일 수도 또는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버드나무 울음집은 미국에서 유령이 많이 나오는 집 중 하나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 토착 인디언들이 인근에 흐르는 두 개의 강을 끼고 거주하고 있었지만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며 땅을 뺏고 인디언들을 학살한 장소로 실제로 많은 인디언 유해와 화살촉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1890년 제시 사익스란 사람이 울창한 버드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가족들과 이사를 왔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곳과 마찬가지로 정착민들이 살기 전까지 인디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고 그들의 묘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시는 집 구조를 특이하게 지었는데 거꾸로 된 십자가 모양으로 당시 일반적인 집 구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이런 형태로 지었는지에 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추측설들이 존재했는데 그중 충격적인 것은 이 집의 형태가 악마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란 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시 사익스는 어두운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메리앤과 결혼을 했지만 재혼이었던 메리앤의 딸 엘리자베스를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녀들 사이에서 여러 자녀들을 두었지만 이사 오기 전 근친상간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법은 지금과 달라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란 이유로 재판에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제시 가족은 버드나무 집으로 이사 온 후 농장을 운영하며 어두운 이면을 감춘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시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가 앓고 있던 간질증 새가 발작해 100마리가 넘는 돼지 구덩이에 얼굴이 처박힌 채로 굶주린 돼지들에게 뜯어먹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명은 돼지들 소리에 묻혀버렸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엘리자베스는 제시가 돌아오지 않자 농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돼지들이 제시의 남은 부위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아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메리앤과 6자녀들은 집을 엘리자베스의 아들 애뉴얼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애뉴얼은 가족이 하던 잡화점과 농장을 힘겹게 운영하다가 몇 년 후 태어난 자신의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얼마 안 있어 엘리자베스는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곧 경매에 오르고 로버트 샌들린이란 사람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샌들린은 집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집을 두고 한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집은 여러 차례 매각되고 비워지기를 반복하다가 1999년에 스키너 부부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집의 저주 때문인지 몇 년 후에 커티스와 셰릴 스키너는 둘 다 사망하고 말았는데 2001년 셰릴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고 7년 후 커티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커티스는 소파에 앉아 자살한 채로 발견됐는데 뉴스에 따르면 누군가 911에 전화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셰릴은 의식불명인 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 사망했고 커티스는 암투병 중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은 다시 부동산에 나오게 되었고 2010년 브렌다 존슨이 구매한 후 아들과 함께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브렌다는 집을 산 직후부터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렌다와 아들은 천장부터 손보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천장을 뜯어내고 있던 중 낡은 보드가 떨어져 머리를 맞게 되었고 이에 놀란 브렌다는 업체를 통해 집 수리해줄 작업자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자는
지하층 수리를 하던 중 집 아래에서 인간의 뼈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렌다는 지역 경찰관인 친구에게 뼈를 가져갔고 분석을 통해 아주 오래된 어린 소녀의 팔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친구는 그 지역이 고대 인디언들의 묘지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의 유해일 거라며 그냥 묻어버리라고 했지만 브렌다는 그 뼈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을 통해 과거 이 집에 살았던 한 가족에 대한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1940년대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10살 미만인 딸과 10대 후반의 아들로 보였고 아이들의 엄마는 3번이나 다른 남자들과 살았는데 3명의 남자들이 모두 의문의 죽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그들이 모두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웃과 왕래가 없던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집 딸이 보이지 않게 됐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집 아들까지 집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는데 여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이거나 죄책감 때문이란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의 엄마도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브렌다는 실종된 소녀가 사실은 살해당하고 지하에 묻힌 게 아닐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욱 기이한 심령 현상이 일어났는데 문과 주방 캐비닛이 열렸다가 저절로 쾅 닫히고 벽과 바닥에서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 심지어 그녀의 등엔 알 수 없는 6줄의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브렌다는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 집에 대한 어두운 과거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게 되었는데 결국 세상에 알려지며 버드나무 집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초자연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데이비드 스핑크스는 흉가 초자연 사건으로 여러 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었는데 여러 동료들과 집을 조사하던 중 지금껏 조사한 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EVP와 전자기장을 포착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중에는 극심한 공포감과 두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브렌다는 결국 집을 팔거나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민 끝에 그 집을 구입하기로 결심하고 2019년에 거래가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초자연 수사 중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커티스가 앉아있던 피 묻은 소파가 저절로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심령 반응이 일어났으며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저절로 불타서 2개의 뿔 달린 염소 얼굴처럼 검게 그을린 자국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발생한 일과 자신이 겪은 초자연 현상을 담은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어두운 역사와 악마를 상징하는 역십자가의 집구조, 거주했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유령이 없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윌로우 하우스는 저주받은 악마의 집으로 불리고 있으며 데이비드는 지금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Breaking details tonight about a body found inside a North. Police saying the body was inside the home for several days before anyone called 911. The busy scene drew out some neighbors from their homes early in the morning to see what was going on. Living Dead Paranormal came from Ohio to investigate. Family member was concerned someone might be dead inside of the The home. Bible clearly says there are these demonic forces, and you need to get people to come and do an exorcism over that property and command those demons to leave. That's what you do. You take authority in the name of Jesus. And if you can't do that, move. The hell's all over the church? Blood. That's f***ing blood? That's his blood. Yes. Police say the couple had been together for more than 20 years. And police do tell us that they did get a warrant and search that home, and they're not saying what that search turned up.
Eugene is a small knit community. I've had the house for about 4.5 years, and I've lived over here for a year. When I bought the house, I had no intentions of even coming in this area. I don't even know what brought me here, but I bought the house and we started working on it, and things started happening. My son kept getting hurt, and tools kept getting just shutting off on their own, and 2x4s flying off the walls and doors slamming. And I named the house Willow's Weep because after we've seen what was going on in there, then it's got the big willow tree in the front and it's weeping. So we just called it Willow's Weep because the house to me is full of sadness. And what was your first experience where you realized it wasn't just a normal house? Well, I first noticed it when everybody kept getting hurt in there. And then I said, I'm not moving in here, you know, but no matter what, I mean, we'd run the vacuum in there and it would turn out that the vacuum would just quit running on its own. And it's like someone kept poking you in the back and stuff, you know, and then you check the vacuum, it would start back up, but it just kept doing it. The tools would do it, and then we came out to take a break from working in there because we took lowered all the lowered ceilings and everything down, and things just started happening. It scared me, and I am still scared of this house. The wor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was this figure came up in my face, and it was a smell of a rotten, like a wet dog, rotten meat smell, and it got up in my face in there. And I was out of there. And, you know, I really don't go back in there anymore by myself. And I've been scratched in there. I was scratched from the back of my neck all the way down to my belt line, and there was 6 big claw marks on me from there. And no, the house scares me. It was just like the room got real heavy, you know, got real hot and hard to breathe. And next thing I know, I could feel hands around my throat. And it just like picked me up out of the chair, you know, felt like at least 6 inches, and just pushed me against the wall and then dropped me back in the chair. And then I had to leave and go out of the house after that because it just made me want to get sick. And it was a really, really frightening experience. The chair is back in the house. It's kind of, I guess it'd be like the dining room, you would call it. He lived in that part of the house. It's still got the blood stains on it, you know. It's kind of I've sat in the chair one time and I really don't care to sit in it again, you know. It's kind of an eerie feeling. But I've had several people here that after they've left here, they've contemplated suicide. One lady actually cut her arms all the way up with razor blades. And another lady, she tried overdosing on pills. So I don't know if it's something in that house, you know, but there's been at least 5 people that's tried to commit suicide from here. After being here? After being here, yeah. So do you think the house has some sort of energy from the first suicide, or was it something maybe prior? I think it might have been prior, or it could have been before this house was even built, something in the ground, you know. I'm not sure. The house was built in 1890, and the guy that built the house, he built all the windows and doors and corners, and the logic behind that, I have no idea. Then when we were working in there, pulling up the subfloors to get down to the original floor, we found the book on the spirit world. So evidently it's been going on for a while. I have monitors in there and cameras in there, and you know, I can be at home and hear all the ruckus. It's like they're upsetting silverware drawers in there, and there's no silverware in there. You can hear them walking across the floors in there. You can look on the cameras and see the doors shutting with big rocks in front of them and stuff. You ever go in there by yourself or not? No, absolutely not. And it doesn't matter if it's day or night. I've had stuff happen in there at 9 o'clock in the morning, 10 o'clock in the morning. It doesn't matter what time of the day it is. No, I don't go back in there by myself, ever. And he goes in that house and he gets deathly sick. In fact, he won't go back in that house. He just refuses to go He refuses to go back in. Yes, it makes him deathly sick. And he's not the only one. A lot of people get sick going in there. A lot of them. I've seen a lady fall out in there on that floor in that living room area and like start speaking in tongues. That willow tree,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at willow tree, but my son, he wanted to trim it up one time, and he's been hurt. The neighbor man came over, and I told him, do not touch the willow tree. And he did, and he got his back broke. Then I had another friend of ours that came over. There was 3 of them in a car, and I was telling him about the willow tree, and he says, oh, I don't believe in that. I said, okay. So he takes his pocket knife out, and he cuts a piece of that limb off and lays it on the dash of his car. The next day, all 3 of them was airlifted to a hospital from a car crash. I was with 6 other people, and we were in the living room, and we asked for a sign, and about 2 minutes later, the whole entire floor lifted about 7 of us up. It wasn't a lot, but it was about an inch. One of the guys actually had a hurt back from it. It scared us to death. We went out running and screaming. My ghost box said knife, and Tressie got kind of smart and said, yeah, I got a knife. That's when I heard footsteps like charge at me from the other side of the room. Like the whole house was even kind of shaking. They were just so loud. And as soon as the footsteps got up to me, the ghost box said enter. I felt like my heart stopped. I thought I was going to get sick. I had never had an experience like that. And then the ghost box started saying really mean, evil things after that. I think that there is an evil, not like a demon or anything, but I think there's an evil spirit that holds good spirits her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